그래서 그 천생연분을 어떻게 남들이 내 천생연분인 짝과 나를 어떻게 보는지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얘를 너무너무 미워하고 너무너무 싫어하는 존재라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 거고, 어려운 존재지만 나한테는 도전과 응전이 되는 여자야라고 생각한다면 본인이 어떻게 보일까요? 멋져 보이겠죠. 하지만 부럽지는 않겠죠. 그래도 그 의미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9번인데요. 오늘 오신 분 중에 9번이 있으신가요? 두 분 계셨었죠. 예. 제가 의외로 9번이 되게 많아요. 우리 언니도 여기 있는데, 자, 나르시즘의 성각자라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우월감이라는 게 타고난 우월감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잘나서 우월하다고 느끼진 않아요. 근데 왜 우월감을 느끼냐면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 산 위에 높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랜턴을 들고 있어요. 등불을. 이 사람의 시각은 일단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이분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 게 3번입니다. 웨이터니까 서 있죠. 하지만 테이블에 앉아있는 귀부인을 니즈를 관찰하기 위해서 서 있는 분이고, 이 사람은 산 위에 있어서 더 큰 시야로 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현실적인, 구체적인, 그리고 감각적인 우리의 인간 사회각엔 디테일한 건 사실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걸 속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갖는 강점이 뭔지 아세요? 상당히 프렌들리하거나 나이스하거나 매너가 졸라 좋아요. 하지만 그 왜 우리 사람 사이 뭐 와그러너 막 어울렁 더울렁 하는 걸 아예 몰라요. 그래서 이들은 너무너무 잘하는데도 어느 누구하고도 가까워지는 느낌을 갖지 못해요. 혼혈일체가 돼서 와 해도 늘 혼자예요. 바로 그들이 시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순간 주변이 상당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디렉터 역할을 상당히 잘하세요. 무언가 문제점을 잘 찾고 그거를 밝혀내는 걸 잘하는데, 등불을 들고 있기 때문에 액티브한 사람은 아니에요. 들고 있어야 돼요. 즉 이걸 놓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 발견하는 것과 그걸 개선하고 풀어나가는 거는 이들의 몫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1번, 2번, 9번은 비전형들이에요. 세상에 이러한, 그래서 멀리 오는 파도가 어떤 파도인지를 예상하고 보는 건 1, 2, 9번이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걸 막는 건 1, 2, 9번 몫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때 보면은 말만 하는 거예요. 야, 저기 파도, 이때가 파도 와. 근데 그럼 어떻게? 모르지. 네가 알아서 해야지. 파도 되게 커. 뭐 4m 막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졸라 얄밉죠. 저 정도면 다 죽어 막 이러면서 내가 너 생각해서 말해주는 거다 막 이런 거, 돈도 안 받고 이렇게 얘기해줬는데 그럼 방법을 말해줘. 그걸 왜 나한테 묻느냐고요. 1, 2, 9번한테 현실적 방안을 묻는 건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친구 끊겠다라는 거예요. 문제점을 발견해 줬으니 468이 만들거라, 357이 만들거라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새로운 뉴 에이지, 새로운 파도는 내가 읽어줄 수 있겠는데 그걸 대비하거나 그걸 먼저 조사할 사람들은 468이고 그걸 대비할 수 있는 것들 방법을 모으는 건 357이 해라 이거죠. 그래서 이들이 나르시즘 성각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우월감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일제총독부 양딸 컴플렉스, 너무 어렵지만 감각적으로는 딱 와닿죠. 지금 망해가는 나라에 일제총독부의 양딸로 들어갔으니 허세도 아니고 모두하지만 어마어마한 상징성은 있어요. 그 정도의 우월감은 있다라는 거죠. 죽지 않아. 나는 디그니티가 씨발 달라. 너희와는. 왜냐하면 보는 위치가 달라서 그래요. 가끔 여러분들이 9번이랑 있을 때 되게 잘난 척해라고 느끼지만 잘난 척 아니에요. 진심으로 믿고 계세요. 그들은 절대로 잘난 척한 게 없고 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답답해요. 오해받는 거에 대해서. 자기 영역과 세계관이 분명한 공감 무능자예요. 내가 보는 건 다 알겠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공감이 안 돼요. 오해를 살 수가 있겠죠. 9번 분들하고 일하시거나 관계를 맺을 때 이들이 해내는 퍼포먼스나
생각해내는 거, 아이디어는 너무 좋지만 그 다음에 대해서 이 사람들한테 몰아치거나 해결하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조용히 도망갈 생각을 합니다. 2번은 도망간다라는 걸 예고는 해요. 나 간다, 진짜 간다, 너 끝장이야 라고 얘기는 해요. 계속 사인을 줍니다. 근데 9번은 웃는 얼굴로 사라집니다. 보이지 않아요. 뭐 가끔 뭐 투정도 부리곤 하는데 왠지 그 투정이나 짜증내는 게 심각하게 안 들려요. 왜냐면 그들은 그 순간조차도 그게 되게 심각하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왜 안 들리는 줄 아세요? 너무 높이서 얘기하는 바람에 가까이서 얘기하는 걸로 안 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택하는 방법은 랜턴을 거두는 방법을 써요. 여기에 내가 빛을 비춘 거니까 이제 나는 거두겠다. 그럼 여기가 어두워지면 이제 아우성이 나겠죠. 그래서 유일하게 9번 분들은 그래도 나 없어지면 여기 아작나 이런 좀 마인드로 좀 회사를 나오세요. 2번도 그러는데 뭐 절대 그럴 일은 없죠.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로 허진호 감독, 영화 감독도 제가 조금 넣어봤어요. 허진호 감독은 제가 되게 좋아했었던 영화를 찍었던 분이셨어요. 그 봄날은 간다라든지 뭐 그런 몇몇 작품. 요번에 나온 그 무슨 공주였죠? 덕혜 공주. 그거는 알다가도 모르고 이제 안드로메다로 갔구나 이분도. 이제 거의 국뽕 수준으로 가서 요번 건 그랬지만 그래도 전에 그들만이 갖는 감수성이 매우 독특하게 나와 있어서 여기 넣어봤고요. 간디, 물레를 돌리며 아무것도 안 하셨던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를 본 걸 얘기를 하신 거죠. 그분 보고 나와서 싸우라고 해봤어요. 너 말로만 하지 말고 싸워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준익 감독, 원빈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 중에 한 명이었는데 9번이에요. 제가 9번 원빈 얘기할 때마다 항상 하던 얘기가 있어요. 9번 남자는 조심해야 된다. 항상 결혼을 안 하려고 하다가 애 생겨서 한다. 10이면 7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이나영은 몇 번일까요? 1번? 5번? 5번 여자 이쁜 건 아시네요. 3번이에요. 3번. 잘 어울리기는 해요. 자, 하하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저기 로맨틱 성공적인 이건희 님도 계시고 조선 왕조 다수의 단명한 왕들의 9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언니가 있는데 항상 저희 언니 공주 스타일에 너무 질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잘 되는데 한순간 쫙 찢어지는 게 그들의 이 높이에서 볼 때는 너무 의병 스타일로 계신 분하고 이제 의사소통이 이제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9가지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성격이 이래, 얘는 이래, 얘는 이럴 때 왜 이러지? 이상한 애 아니야? 이렇게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감정적 배신이라든지 경계에서 힘드셨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성격들이라는 건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상황에 적합하냐 이 역할이 아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훌륭한 퍼포먼스로 보이느냐 아니냐 판가름이 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장 주장하고 싶었던 내용은 이겁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오늘 유 대표님께서 이런 말은 어디에도 없다. 백전불태. 100번 하는 전쟁에 위태함이 없다 이겠죠. 그게 맞는 얘기지만 대꾸를 이루기 위해서 과감하게 오류를 기입하는 이 과감함 2번. 2번은 틀리고 이런 거에 별로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틀렸어. 어째? 너 잘났어. 뭐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별로 부끄러워하진 않습니다. 지피지기면 나를 알고 너를 알면 백전백승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는 싸우기 위해서 나를 알고 남을 아는 게 아니에요. 지피지기면 무전무쟁입니다. 다툴 일도 논쟁할 일도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힘 에너지를 우리는 계속 이해하고 소통하고 공감해서 연대하는 쪽으로 가야죠. 그래서 이미 알고 간다면
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쟤 왜 이렇게 뭐 자기가 했다고 억울하다고 그래? 8번이래. 8번. 안 그래도 개고생하는데 그냥 알겠어. 야, 근데 쟤 말만 하고 왜 아무것도 안 해? 2번이래. 불구. 알겠어. 내일 쟤 쉰대. 쉬어. 왜 쟤만 쉬어? 8번 막 억울해 소리죠. 얘 2번이래. 너 8번이잖아. 자, 근데 뭘 해놨는데 발표는 왜 7번이에요? 제가 7번이잖아. 잘생겼잖아. 자, 다 이해가 안 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지는 맙시다. 싸우는데 애쓰지 마시고요. 전쟁을 하거나 토론하고 논쟁을 갖는 걸 피하는 게 우리한테 훨씬 더 기회비용을 많이 준다라는 거죠.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미신일 수도 있고 속설일 수도 있고 천기누설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 방식으로 우리 팀 내에서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은 그 역할적인 면으로 어떠한 면으로 내가 보고 있구나를 이해해 주신다면 그 사람에 대해 무책임할 정도의 비난이나 또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충고는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소위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제 인생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건 상당히 그 역설적인 말인데 저는 평생을 싸웠던 사람입니다. 길 가던 사람과 싸우고 술 먹고 싸우고 가족과 싸우고 교사와 싸워서 퇴학을 당하고 뭐 학교에 가서 잘리고 이 모든 건 이 전투의 그 결과물이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안 싸우는 방법이 필요하지 싸워서 이긴들 뭐가 좋습니까? 싸웠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폭발시켰다라는 거거든요. 막 화를 내서 내가 할 수 있는 욕을 다 했어요. 모든 창의적인 욕을 했는데 남은 건 뭘까요? 동네에 미친년으로 소문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빨간 줄만 안 갔지 서대문 경찰서에서 너 또 왔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때 생각하는 게 사람들과 관계에서 나는 왜 그렇게 억울하고 예민하고 괴로웠을까? 제가 직장에서 10몇 년 동안 일하면서 그들과 관계 속에서 발견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냥 이거를 상담을 하고 점을 보듯이만 했었다면은 한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 눈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인 이유는 한쪽에서만 보지 않고 양쪽에서 보는 이 공간에 생기는 입체적 공감이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바로 그 공간이 있어야지만 한마디로 공감이 가능해집니다. 하나의 눈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지피지기라고 하는 두 눈으로 보시고 그 입체적인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전투도 논쟁도 하지 않고 공생할 수 있다라는 거. 바로 그런 면에서 수비학 9가지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내가 문제이고요. 모든 문제는 저이고요. 또 나를 또 막을 수 있는 부적은 또 나이고요. 결론은 내가 정답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오신 한 분 한 분이 1번부터 9번까지 싫을 수도 좋을 수도 나는 저 타입 싫어라고 할 수도 있고 내 타입을 용납할 수 없을 수 있어도 여러분들한테 생기는 문제는 그 사람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걸 모면할 수 있는 부적 같은 힘도 나한테 있고 결국은 정답도 본인 안에 있다라는 거. 그 산에서 먹은 음식에 독에 걸렸다면 약초도 그 산에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본인 유형에서 바로 그 정답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2개만 받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몇 번이신데요? 저는 3번 유형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15%에서 20%는 섞여 있는데 봤을 때 3번 같습니다. 생년월일은 3번이신데 네. 15% 정도 2번이 있으시다. 80%의 성격 유형은 아마 3번인 것 같아요. 저렇게 믹스설을 주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 주로 딱 단정지점이 이제 3번인데 이제 이 강의를 잘 들었는데 이제 제가 제일 궁금한 건 3번 유형이라서 나는 3번 유형이니까 그러니까 남과의 관계 말이죠. 제가 이제 생활을 할 때 앞으로 뭐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 할 때 내가 3번이니까 그냥 내가 행복을 하려면 제가 추구하는 뭐 2번이라든지 다른 유형의 인간 유형을 따라야 할 것인가 아니면
요거를 더 좀 더 이렇게 발전시켜서 더 좋은 그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제일 좀 일단 좋은 인성을 아무리 노력해도 못 가지실 겁니다. 3번은요. 쾌락주의자예요. 본인이 지금 추구하는 건 행복이시죠? 행복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유형을 따라가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는 게 정말 자기가 진짜 원하는 쾌락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인지는 몰라요. 우리가 늘 행복이라고 했었던,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치 추구 단어라는 걸 조사를 해보면 그 사람은 한 2개 정도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한두 개 정도는 내가 진실하게 원하는 가치를 추구를 해요. 대표적으로 안정과 경제적 안정과 자유를 택합니다. 이 2가지는 날 수가 있는 날개가 아니에요. 어떤 새가 있는데 안정을 추구하고 한쪽 날개는 자유를 추구한다면 이 날개는 날 수 있을까요? 예, 영원히 날지 못할 거예요. 그렇다고 영원히 멈추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질 거라는 거죠. 본인이 행복을 추구하는 순간부터 되게 늘 불행해요. 무언가 나는 행복을 추구하는 유형이 되거나 답을 찾아야 되니까. 그런데 본인이 제일 많이 사람들 속에서 하는 역할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역할을 계속해서 오래 할 수 있었고 관계 속에서 지속할 수 있었다라는 건 그만큼 그 관계에서 안전하고 행복감을 많이 느꼈기 때문이거든요. 저도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뭐 인간관계를 많이 맺지는 않지만 상담을 그래도 그 직업 중에서 가장 많이 역할을 해올 수 있었던 거는 그 일에서 만족감이라든지 그리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할 수 있었죠. 나중에 이것이 나의 역량이라고 내가 인식했을 때쯤 내가 행복해지는 건 이거를 좀 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때 가능한 거지, 이 역량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찾는다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직업이 생기면 바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지금 본인이 3번으로서 분명히 타인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바로 그 노력이 특화될 때까지 노력하시는 게 본인이 행복한 방향으로 가시는 키를 잡을 수 있는 근거가 되시겠죠. 지금 하시는 대로 사실 잘하시면 돼요. 근데 좋은 품성을 외치신다는 거는 3번으로서는 주변에 되게 눈치를 좀 많이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고세영이 8번이기 때문에 장동건 4번이 2번. 2번 이렇게 잘 길을 펴지 좀 조용하게,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 약간 우위와 좀 기가 죽는다거나 천적인 관계가 사실 좀 있는 건가요? 궁합이 좋은 관계, 천적인 관계, 뭐 상생 관계 이런 것이 있다는 아닙니다. 근데 상생할 수 있는 상황과 아닌 게 있겠죠. 부부라고 하는 정형적인 프레임에 넣었다고 하지만 그 내용은 부부라고도 되게 다르죠. 어떤 사람의 기생적인 부부관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부부라는 프레임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 2사람의 관계가 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둘이 어떠한 식으로 합의해서 만든 상황이냐에 따라서 관계가 천적이 될 수도 있고 상생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2번이라면 본인의 독자적인 세계를 인정해 줄 사람이 상생관계에 있어요. 근데 부부라고 했을 때 본의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책임지고 그 가장으로서 뭘 해야 되는 이러한 구조의 틀에 박힌다면 2번이 감당하기 상당히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전형적인 그런 방식을 갖는다면. 하지만 2번이 되게 헌신적이면서도 매우 독립적이거든요. 헌신적인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헌신적인 거예요. 워낙에 역할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가정이라는 걸 들어갔을 때 가정한테 헌신하는 것과 내 역량이 같이 일치되는 부분이라면 훨씬 더 좋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8번은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이걸 주도해야 한다면, 보통 여자들이 가정을 주도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8번 분들의 이 컨트롤 능력이 상당히 커져요. 그런데 크게 가타부타 막 치고 나가는 그런 센 기세가 아닌 2번은 그거에 불만을 갖는다는 게 아니고 그 역량을 이 사람한테 다 주겠죠. 거기에서 독자적인 이 2번만의 세계를 인정해 주냐 못하느냐가 이 두 부부의 가장 관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반대로 이 독자성을 8번이 밀어준다든지, 그러니까 2번의 매니저 역할을 하는 8번들이 잘 살아요.
왜냐하면 2번한테 그 뒤가 없는데 8번이 막 대주잖아요. 근데 8번이 이끌고 가는데 2번이 그거에 있어서 어떤 전략가 노릇만 한다면 이 두 사람이 상승하는 것보다는 조금 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동업이라는 때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동업할 건데 오래오래 잘할 수 있나요? 절대 못합니다. 기간은 6개월이면 끝나요. 대신 그때의 계약서를 잘 써야겠죠. 중요한 거는 동업을 했을 때 이 합의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지를 정확하게 배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5대5라는 동업이 제일 위험합니다. 자, 8번하고 제가 5대5를 넣어서 일을 해요. 누가 더 일을 많이 할까요? 어떻겠습니까? 저분은? 억울하겠죠. 똑같이 일을 해서 보고를 내는데 5대5로 해서 상사한테 칭찬을 받으면 8번이 어떻겠어요? 퇴사하죠. 근데 저도 할 말 있어요. 야, 아이디어는 내가 줬잖아. 넌 몸밖에 더 있어?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퇴사합니다. 억울하겠죠. 자, 그런데 일도 열심히 했고 나는 아이디어만 줬지만 이 아이디어에 한 피를 한 4 정도로 하고 너가 그래도 고생을 많이 하니까 6으로 하겠어. 퇴사는 조금 보류할 수 있겠습니까? 퇴사합니다. 나만 인정받아야겠죠. 예. 그래서 이럴 때 8번이 2번이 동업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전적으로 이분이 전담을 맡은 일에 가끔 도와주거나 살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어떤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죠. 제가 개입하지 않아요. 하지만 본인이 뭔가 막혀 있을 때 뚫어줘요. 하지만 이건 너의 공이야라고 한다면 제가 싫을 이유가 없죠. 예. 상사님 제가 한 일이에요라고 한다면 퇴사 안 할 수 있겠죠. 이 모든 건 이분이. 그럼 넌 뭘 했니? 뭐 그냥 응원? 뭐 만약에 근데 2번이 그러고도 속이 편하려면 충분히 이 역할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인정받았을 때 가능합니다. 말로 해주는 컨설팅은요. 돈 받기가 더 그렇게 힘들어요. 저도 사실 시간당으로 받을까? 분당으로 받을까?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질문은 하나인데요 라고 해놓고 전반적인 걸 물어보시면 정말 어렵죠. 그래서 이 피를 어떻게 해야 되나, 가끔 카톡 오는 것도 돈을 받아야 되나, 뭐 그냥 만나서 밥 먹는 것도 돈을 받아야 되나. 근데 어쨌든 내가 해주는 거에 있어서 전문적인 이 일을 하는 게 나는 피를 받고 있다라는 것만 어느 정도 인식을 해도 늘 밥 먹고 놀고 뭐 이러는 걸로 퉁쳤던 거하고는 다른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분들은 불살른다는데 뭐 어떻게 같이 들어가면은 안 되겠죠. 그래도 저는 2번, 8번이 궁합은 잘 맞는다고 봅니다. 2번, 2번이 좋은 궁합은 저희 중요한 학교는 죄다 2번입니다. 거기다가 가끔 일하러 들어오시는 분도 죄다 2번입니다. 다 꼴보기 싫어서 저도 죽겠습니다. 말만 하고 그래서 그 중에서 조금이라도 성실한 분이 일을 도맡아서 하시겠죠. 예. 자, 2번들이 많이 모였다라는 건요. 무언가 플랜을 짜고 계획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실행을 해나가는 게 상당히 미미해요. 저희 이 중요한 학교가 2번만 있지 않고 4나 6이나 8이 있었으면 이거보다 3배는 더 모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최대의 모객을 한 겁니다. 2번만 모여서. 계획은 잘 짜요. 이런 거 합시다. 이런 프로그램 합시다. 아무도 모객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그렇게 번호에 약간 뭐 사람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조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조합은 할 수 있지만 그걸 원하는지 안 하는지는 다르겠죠. 그걸 원하는 순간에 함께 한다면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날 거예요. 분담도 돼 있는데 원하는 목표도 있고. 근데 이게 오래가지 않아서 늘 숙청당하고 잘리고 개국공신 뒤지고 뭐 새로운 애 들어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그렇게 역할로 따져보신다면 초반에 일을 하시는 분, 비저너들, 그리고 중반에 일을 하시는 관리자들, 그리고 두잉을 하시는 사람들, 그리고 마무리를 하시는 사람들, 이렇게 단계별로 본인들 역할이 분명히 있어서 도움을 받거나 요청하거나 스스로 인정을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한 식으로 우리 궁합은 만들 수가 있는데 타고나길 몇 번 유형이 궁합이 좋다는 거는 번호로는 보지 않아요. 우리한테 항상 필요한 건 현실이에요. 현실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이냐가 제일 중요하죠. 일례로 부부가 사이가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달라지는 거지 사랑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요. 어찌나 일관된지 인간이. 그런데 이 상황에선 이 사람이 너무 좋은 거고 이 상황에선 이 사람이 미치고 죽이고 싶은 거죠. 바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느냐가 대신 이 상황 때문에 얘를 버려야 되는 정도냐. 그래도 이 정도 상황 때문에 나는 킵한다.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의미라는 거죠. 인간이 혼자 있으면 외롭고 같이 있으면 괴로운 거 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괴로워도 근데 외로운 것보다는 괴로운 게 맞습니다. 계속 고민하시는 게 몇 번이 일하고 몇 번이 함께하면 좋은지 이건 괴로운 고민이에요. 혼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왜 함께 하려고 하는 줄 아시나요? 시너지 본인은 못 갖고 가는데 퇴사 이런 아니요. 함께 하면은요.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그림의 제일 큰 걸 볼 수 있어요. 시너지는 너무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우리는 다른 세상을 구경하고 싶어서입니다. 게임 용어로 말하면요. 제가 게임 덕후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레벨을 열심히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다음을 보는 건 혼자 힘으로 되게 힘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팀플이라고 하죠. 혼자서 던전을 공격하는 건 수준이 있어요. 아무리 뭐 현질에서 무기에 뭐 인챈트 바르고 뭐 싸발라도 내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는데 팀플을 하면 강한 지역을 넘어가고 최종 보스를 깨요. 그럴 때 우리는 어마어마한 보상을 얻죠. 그게 보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눈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눈이 높아진 상태를 보면 목표가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나는 저기 갔었던 사람이야. 나는 저 최종 보스를 무찔렀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거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그걸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데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지고 다시 나와도 또 팀플 짜서 또 하면 되고 그래서 많이 하다 보면 전엔 너무너무 넘기 힘든 최종 보스였는데 이미 한참 지나서 다시 가보면 너무 식은 죽 먹기가 있어요. 나는 그만큼 성장한 거죠. 성장할 땐 팀이 필요합니다. 혼자로 하는 거는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럴 때 함께 뭉쳐서 새로운 경지를 맛보는 거 그게 우리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괴로워도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결과만을 원한다면 뜨내기만 됩니다. 스스로 성장하려면 새로운 세계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볼 수 있는 높이가 있잖아요. 근데 누가 날 들어 올리면 확 보이죠. 그래 야 보니까 뭐가 있니? 야 여태까지 본 거랑 달라. 우린 그게 목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외롭지 않고 괴롭지만 함께 하려고 이 유형을 배우는 거겠죠. 오늘 결론에 이른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래도 퇴사는 고려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남아서 인정받으실 수 있는 팀을 한번 짜보십시오. 거기에서 멈추면요. 퇴사 다음에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퇴사를 좀 보류하고 그 다음 걸 본 다음에 그 다음의 지도를 봐야 퇴사가 가능해집니다. 감사합니다.